윤설야담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하루도 윤설야담과 함께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럼 오늘의 야담 시작합니다. 경상도 남쪽 기슭에 자리 잡은 한적한 고을이 있었습니다. 조선 중기 임진왜란의 상처가 아물어가던 시절, 이 고을에는 대대로 벼슬을 지내온 명문 사대부가가 있었습니다. 높은 담장과 기와지붕이 웅장하게 자리 잡은 민씨 가문의 본가는 고을에서도 으뜸가는 규모를 자랑했지요. 그 집에는 민마님이라 불리는 33세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마님은 18의 꽃다운 나이에 이 집안으로 시집을 왔으나 화려한 혼례를 치른 그날 밤 신랑이 갑작스레 피를 토하고 숨을 거두는 병고가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첫날 밤에 과부가 된 민마님은 시가의 예법에 따라 15년을 홀로 지내며 시부모를 모시고 가문의 체면을 지켜왔습니다. 민마님의 본가는 경상도 북쪽의 작은 양반 가문이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총명함을 인정받아 글 공부를 했고 어머니에게서 규방 여공을 익혔습니다. 특히 시와 그림에 재능이 있어 이웃 고을에까지 소문이 자자했지요. 그런 재능과 아름다운 용모로 인해 좋은 조건의 혼처가 여럿 있었으나 부모님은 경상도에서 이름 높은 민씨 가문을 택했습니다. 큰 기대를 안고 시집을 왔으나 운명은 그녀에게 고난의 길을 예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신랑의 죽음 후 시부모는 민마님을 친정으로 돌려보내려 했으나 그녀는 스스로 남기를 원했습니다. 아직 살아계신 시부모를 모시고 시가의 제사를 이어가겠다는 결심이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과부의 삶은 쉽지 않았습니다. 20살도 되지 않은 나이에 홀로 방에 들어앉아 바느질과 책 읽기로 시간을 보내며 견뎌야 했고 시집 식구들의 눈치도 살펴야 했습니다. 시부모마저 세상을 뜬 지금 마님은 이 커다란 가옥에서 종들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용모와 지성을 겸비한 마님은 글과 시, 그림에도 조예가 깊어 이 고을의 양반들 사이에서도 학식 높은 여인으로 명성이 자자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감히 재혼을 권하지 못했고 마님 또한 흰 옷깃의 단정한 모습으로 과부의 도리를 다하며 살아왔습니다. 봄이 지나고 여름이 막 시작되던 해 마님은 뜰 앞에 심어둔 연꽃을 바라보며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아직 꽃망울만 맺힌 연잎 사이로 빗방울이 맺히는 모습이 아름다웠습니다. 그때 안채 나인이 조심스레 다가왔습니다. 마님, 새로 들인 머슴이 인사드리러 왔사옵니다. 기존의 머슴이 병을 얻어 떠나게 되어 새 일꾼을 들여야 했던 것입니다. 사실 이 집에는 여러 명의 종들이 있었지만 논밭일과 장작 패기, 무거운 물건 옮기기 같은 힘든 일을 할 장정이 부족했습니다. 들어오게 하거라. 민마님의 단아한 목소리가 내당에 울렸습니다. 잠시 후 마당에서 머뭇거리던 사내가 마님 앞에 무릎을 꿇고 큰 절을 올렸습니다. 소인 칠복이라 하옵니다. 마님 댁에서 일하게 되어 황공하옵니다. 고개를 드는 사내의 얼굴은 햇볕에 그을렸으나 눈매가 맑고 선했습니다. 27의 장정으로 떠돌이 생활을 하다 이 집에 들어오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의 등과 어깨는 넓고 단단해 보였고 투박한 손에는 들릴 을해온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칠복은 어려서 부모를 여의고 이곳저곳을 떠돌며 자랐습니다. 그의 부모는 가난한 소작농으로 흉년이 든 해에 모두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홀로 남은 칠복은 이웃집에서 잠시 머물렀다가 12살부터는 여러 집을 전전하며 머슴살이를 했습니다. 어린 나이에도 성실하고 일 잘하기로 소문이 나 굶지는 않았지만 어디에도 오래 머물지 못하는 신세였습니다. 고단한 떠돌이 생활 중에 칠복은 가끔 시장의 서당 앞에 몰래 앉아 훈장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몇 자 알게 된 글자로 간단한 글은 읽을 수 있었지만 제대로 배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가슴 속에는 언젠가 글을 배워 양반들처럼 시를 읊고 책을 읽고 싶다는 작은 꿈이 있었습니다. 일은 삼돌이가 가르칠 테니 성실히 배우고 우리 집안의 규율을 잘 따르도록 하여라. 마님은 담담히 말을 마치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것이 마님과 칠복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마님에게는 그저 새로 들인 머슴 중 하나였을 뿐이지만 칠복에게는 이 만남이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민마님의 단아한 모습과 어진 목소리는 그가 여태껏 만난 어떤 양반가의 안주인과도 달랐기 때문입니다. 칠복이 들어온 후 한 달여가 지났습니다. 그는 새벽부터 일어나 마당을 쓸고 우물에서 물을 길어 항아리에 채우고 장작을 패서 부엌 아궁이 옆에 차곡차곡 쌓아두었습니다. 농사철에는 논에 나가 일하고 빈틈이 생기면 담장 수리나 기와 고치기 같은 일도 척척 해냈습니다. 여름이 깊어갈수록 칠복의 성실함은 집안 전체에 소문이 났습니다. 날이 밝기 전에 일어나 마당을 쓸고 물깃기를 마치고 장작을 패는 부지런함이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민씨 가문의 상노인 삼돌이는 처음엔 의심의 눈초리로 칠복을 대했으나 그의 묵묵한 성실함에 차츰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내 놈 같은 머슴은 처음 보겠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할 일을 찾아 하는구나. 삼돌이의 말에 칠복은 멋쩍게 웃을 뿐이었습니다. 사실 그는 어려서 부모를 잃고 이곳저곳을 떠돌며 살아왔기에 따뜻한 밥 한 끼와 잠자리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마음이었습니다. 민마님 또한 자신도 모르게 칠복의 일하는 모습을 눈여겨보게 되었습니다. 다른 머슴들과 달리 칠복은 투덜거리거나 게으름을 피우지 않았고 일을 끝낸 후에는 언제나 깨끗이 몸을 씻고 단정한 모습으로 있었습니다. 때때로 마루 끝에 앉아 먼 산을 바라보는 그의 모습에서 마님은 범상치 않은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더위가 절정에 달했던 초복을 지나고 중복이 다가오던 어느 날 햇살이 뜨겁게 내리쬐었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한 오후 민마님은 간밤에 읽다 만 시집을 들고 내당 툇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매미 소리와 처마 끝에 달린 풍경 소리가 어우러져 졸음이 밀려왔습니다. 보라색 단호선이 살짝 열린 창밖으로 정원의 진한 녹음이 내다보였습니다. 처마 밑으로 새들이 날아들어 지저귀다 떠나기를 반복했고 멀리서는 풀벌레 소리가 여름의 한가로움을 더했습니다. 마님은 시집의 구절 한두를 읊조리다가 점점 눈꺼풀이 무거워졌습니다. 잠시 눈을 붙였다 일어나야겠구나. 마님은 책을 덮고 선선한 바람이 드는 뒤뜰로 가려 일어섰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안채 마루 아래 그늘진 곳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자세히 보니 그곳에는 칠복이 낮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아침부터 뙤약볕 아래서 장독대 주변을 수리하고 새참도 걸으며 일했던 칠복은 잠시 쉬어가려 했으나 더위와 피로에 지쳐 그만 잠들고 만 것이었습니다. 그의 이마에는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고 그 모습이 안쓰러웠습니다. 그런데 칠복이 입고 있던 혹겹 저고리는 더위 때문인지 풀어 헤쳐져 있었고 바지마저 느슨하게 허리춤 아래로 흘러내려 있었습니다. 마님은 시선을 돌리려 했으나 그만 눈길이 머슴의 아랫도리에 머물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마님은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칠복의 바지 사이로 우뚝 솟은 그것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마치 단단한 도리깨처럼, 아니 햇볕에 말린 굵은 오이처럼 부풀어 있었습니다. 마님은 평생 보지 못한 광경에 얼굴이 화들짝 달아올랐고 손에 들고 있던 부채를 그만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 마님의 머릿속에는 여러 생각이 뒤엉켰습니다. 첫날 밤도 치르지 못한 채 과부가 된 자신 15년간 여인으로서의 욕망을 모두 묻어두고 살아온 세월, 그리고 지금 눈앞에 펼쳐진 남자의 원초적인 모습. 마님은 자신도 모르게 입술을 깨물었고 가슴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헉! 작은 탄식과 함께 부채가 마루에 부딪히자 칠복이 화들짝 놀라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는 당황하며 황급히 옷매무새를 바로잡았습니다. 마님, 소인이 잠시. 그만. 송구하옵니다. 칠복은 얼굴이 붉게 달아오른 채 꼬벅 절을 올렸습니다. 마님 또한 당황하여 말을 잃었으나 곧 침착함을 되찾았습니다. 더위에 지친 것이니 이만 물러가 쉬도록 하거라. 담담한 목소리로 말한 마님은 급히 발걸음을 돌려
자신의 처소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민마님의 가슴은 이상하리만치 요동쳤고 귓가에는 피가 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내실에 들어선 마님은 거울 앞에 앉아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33의 나이에도 여전히 고운 얼굴이 붉게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18의 시집와 그날 밤 과부가 된 이후 15년이란 세월을 여인으로서의 삶은 잊은 채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 광경은 마님의 가슴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무언가를 흔들어 깨우는 것 같았습니다. 마님은 서안에 기대어 앉아 심호흡을 시도했지만 가슴은 여전히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창문 너머로 붉게 물드는 노을을 바라보며 마님은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시집 오기 전 아버지는 딸에게 여인의 도리에 대해 엄격히 가르쳤습니다. 한 여인이 평생 한 남자만을 섬기는 것이 정도이니라. 어머니는 신방에서의 일을 간단히 귀띔해 주었지만 너무 부끄러워 제대로 듣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아무것도 모른 채 시집을 왔고 남편은 첫날 밤에 죽어버렸습니다. 그 후로 마님은 여인으로서의 욕망이나 호기심을 품는 것 자체가 불효라 여겨 모든 감정을 억눌러 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 단단한 벽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미쳤구나. 어찌 감히 이런 생각을. 부끄러운 일이로다. 마님은 스스로를 꾸짖었지만 그날 밤 침소에 누워서도 칠복의 모습이 자꾸만 떠올라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잊고 있던 여인으로서의 본능이 되살아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튿날부터 마님은 칠복을 마주치는 것이 불편해졌습니다. 마당에서 그를 보면 시선을 돌리고 그가 일하는 곳은 피해 다녔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그를 더 보고 싶다는 욕망이 피어났습니다. 칠복 또한 그 일 이후 마님을 대할 때면 더 조심스러워졌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더 부지런히 일했고 마님이 있는 곳에서는 최대한 예의를 갖추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의 마음속에서는 마님에 대한 묘한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마님의 단정한 모습, 고고한 기품, 그리고 무엇보다 다른 양반들과 달리 하인들을 인격적으로 대하는 모습에 칠복은 은근히 마음이 끌렸습니다. 물론 그것이 신분을 뛰어넘은 감정이라는 것을 알기에 칠복은 그 생각마저 억누르려 했습니다. 며칠이 지난 후 마님은 우연히 샘가에서 물을 깃는 칠복과 마주쳤습니다. 그는 2개의 큰 물동이를 양어깨에 얹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예사롭지 않게 보였습니다. 햇살 아래 칠복의 이마에 맺힌 땀방울이 반짝이며 흘러내렸고 그의 단단한 팔뚝의 근육이 물동이를 들어올릴 때마다 움직였습니다. 칠복아. 마님이 그의 이름을 부르자 칠복은 놀라 허리를 굽혀 인사를 올렸습니다. 네, 마님. 무엇을 명하시겠사옵니까? 마님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요즘 날이 더운데 저녁에는 방에 숯불이라도 피워 모기를 쫓는 것이 어떠하겠느냐. 너무 일에 치우쳐 몸을 상하면 안 되느니라. 뜻밖의 마님의 염려에 칠복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그동안 어느 주인도 그의 건강을 걱정해 준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황공하옵니다, 마님. 소인이 어찌 그런 배려를 받을 자격이 있겠사옵니까? 사람이 건강해야 일도 잘할 수 있는 법이니라. 내 건강이 곧 우리 집안의 재산이기도 하니. 마님의 말에 칠복은 고개를 깊이 숙이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하지만 마님의 말투에서 단순한 주인의 배려가 아닌 다른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그날 이후 마님은 가끔씩 칠복에게 말을 건네기 시작했고 그가 일하는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곤 했습니다. 삼복더위가 한창이던 어느 날 마님은 처서가 다가오니 곧 더위가 한풀 꺾일 것이라며 종들에게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그리고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여 모든 종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칠복의 그릇에는 유독 더 많은 음식이 담겨 있었고 이를 본 다른 종들은 수군거렸지만 겉으로 내색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칠복은 혼자 우물가에 앉아 하늘의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문득 고향 생각이 났습니다. 어렸을 때 어머니와 함께 별을 보며
이야기를 나누던 기억, 아버지가 밭에서 일하다 땀을 닦던 모습, 모두 아득한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때 누군가 다가오는 발소리에 칠복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놀랍게도 마님이 혼자 우물가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밤이 이미 깊었는데 마님이 혼자 밖에 나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마님, 이 밤중에 어찌? 칠복은 황급히 일어나 절을 올렸습니다. 마님은 그에게 손짓하며 앉으라 했습니다. 밤이 너무 더워 잠시 바람을 쐬러 나왔느니라. 내가 여기 있을 줄은 몰랐구나. 마님은 담담히 말했지만 사실 나인들에게서 칠복이 매일 밤 이곳에서 혼자 시간을 보낸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마님은 우물가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이 참 많구나. 네, 마님. 고향에서도 이렇게 별을 보곤 했사옵니다. 내 고향은 어디더냐? 경상도 북쪽 산골짜기에 있는 작은 마을이옵니다. 지금은 아마 폐허가 되었을 터. 칠복의 목소리에 슬픔이 묻어났습니다. 마님은 그의 사연이 궁금했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의 이야기를 조금 나누었습니다. 나도 어렸을 때 별을 참 좋아했단다. 어머니와 함께 뒤뜰에 앉아 견우와 직녀 이야기를 들으며 별을 세곤 했지. 마님의 목소리에는 그리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별을 바라보며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것은 어색한 침묵이 아니라 서로의 존재를 편안하게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만 들어가 봐야겠구나. 늦었으니 너도 곧 쉬거라. 마님이 일어서자 칠복도 따라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마님이 걸어가는 뒷모습을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밤 칠복의 꿈에는 별빛 아래 앉아있는 마님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더위가 한풀 꺾이고 가을의 문턱에 들어선 어느 날 칠복은 담 너머 산에서 따온 붉게 익은 감을 몰래 마님의 처소 앞에 두고 갔습니다. 마님이 좋아하신다는 말을 나인에게서 들었기 때문입니다. 마님은 그 감을 보고 누가 두고 갔는지 알면서도 모른 척했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어 홀로 감을 베어 물 때는 달콤한 과즙과 함께 이상한 설렘이 마음에 번졌습니다. 다음 날 마님은 일부러 칠복이 일하는 뒤뜰로 나갔습니다. 칠복은 나무를 패고 있었는데 마님을 보자 급히 도끼를 내려놓고 절을 올렸습니다. 어제 누군가 맛있는 감을 두고 갔구나. 혹시 내가 아니냐? 마님의 질문에 칠복은 얼굴을 붉히며 대답했습니다. 죄송하옵니다. 마님께서 좋아하신다 하여 감히. 고맙다. 오래간만에 맛있는 감을 먹었단다. 마님의 미소에 칠복의 가슴은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마님은 종종 칠복을 위해 맛있는 음식을 따로 챙겨주었고 칠복은 산에서 딴 열매나 들에서 찾은 예쁜 돌을 마님에게 선물했습니다. 그것은 주인과 하인 사이의 정을 넘어 점점 남녀 간의 미묘한 감정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며 밤이 일찍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는 마님이 저녁 식사 후 서책을 보다가 문득 뒤뜰에 나가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칠복이 홀로 앉아 무언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다가가 보니 그는 종이 한 장을 들고 있었고 그 위에는 서툴지만 한자가 쓰여 있었습니다. 그를 알고 있었느냐? 마님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칠복은 깜짝 놀라 종이를 숨기려 했습니다. 마님은 부드럽게 웃으며 그의 손에서 종이를 받아들었습니다. 마음이라고 쓴 것이구나. 누구에게 배웠느냐? 서당 앞에서 훈장님 수업을 몰래 듣곤 했사옵니다. 하지만 제대로 배운 것은 아니라. 마님은 종이를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글씨는 서툴지만 마음이 담겨 있어 아름답구나. 혹시 글을 배우고 싶으냐? 칠복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것은 그가 평생 품어온 작은 꿈이었기 때문입니다. 황공하옵니다만 소인 같은 것이 어찌 글을 배울 자격이. 사람이 태어나 글을 모른다면 짐승과 다를 바 없다는 말이 있느니라. 신분과를 막론하고 배움에는 경계가 없는 법이니 내가 가르쳐주겠다. 그렇게 마님은 칠복에게 글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안채 마루에서 시작했지만
다른 종들의 이목이 있어 점차 마님의 서재로 장소를 옮겼습니다. 탈 없이 여름을 지나 가을이 무르익어 갈수록 두 사람의 마음도 깊어져 갔습니다. 가을비가 내리던 밤 민마님은 책을 읽다가 문득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처마 끝으로 빗물이 주렁주렁 매달려 떨어지는 모습이 외로움을 더해주었습니다. 그때 갑작스레 문이 두드려졌습니다. 마님, 큰일 났사옵니다. 초당기와가 무너져 비가 새고 있사옵니다. 칠복의 다급한 목소리였습니다. 마님은 급히 일어나 문을 열었습니다. 비에 흠뻑 젖은 칠복이 서 있었습니다. 그의 옷은 몸에 달라붙어 단단한 근육의 윤곽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었고 이마에서는 빗물과 땀이 뒤섞여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어서 들어와 사정을 말해보거라. 칠복은 조심스레 마루에 올라 초당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다행히 중요한 서책들은 무사했으나 비가 계속 새어 더 큰 피해가 우려된다고 했습니다. 마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이 비에 당장 수리하기는 어려울 터 내일 날이 개면 목수를 불러 고치도록 하자. 오늘 밤은 내가 행랑방에서 쉬어도 좋을 것이다. 저 멀리 머슴강까지 가기에는 비가 너무 심하구나. 황공하옵니다만 소인이 어찌 안채 근처에서. 명령이니라. 옷도 다 젖었으니 몸살이라도 나면 큰일이니. 칠복은 더 이상 거절할 수 없어 마님의 뜻에 따랐습니다. 마님은 나인을 불러 칠복의 옷을 말릴 수 있도록 준비시키고 따뜻한 차와 음식을 가져오게 했습니다. 그날 밤 안채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행랑방에 칠복이 묵게 되었습니다. 빗소리가 점점 거세지는 가운데 마님은 이상하게도 가슴이 두근거림을 느꼈습니다. 밤이 깊어 삼경이 지났을 때 마님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방 안에 켜둔 등불이 바람에 흔들리며 그림자를 벽에 드리웠고 빗소리는 더욱 거세졌습니다. 문득 마님은 칠복이 제대로 쉬고 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리고는 자신도 모르게 일어나 창문을 열어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여전히 비는 내리고 있었고 희미하게 행랑방에 불빛이 보였습니다. 칠복도 잠들지 못한 것일까요? 마님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런 밤중에 하인의 방을 찾아가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그를 보고 싶다는 강한 욕망이 일어났습니다. 15년간 억눌러온 여인으로서의 감정이 이제는 더 이상 통제할 수 없을 만큼 강하게 솟아오르고 있었습니다. 마님은 비단 신발을 신고 조용히 방문을 열었습니다. 누군가 볼까 염려되었지만 이미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었습니다. 빗속을 조심스레 걸어 행랑방 앞에 다다랐을 때 마님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이내 조용히 문을 두드렸습니다. 누구십니까? 칠복의 놀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마님은 말없이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방 안에는 작은 등불 하나가 흔들리며 타고 있었고 칠복은 당황한 얼굴로 벌떡 일어나 절을 올렸습니다. 마님, 이 밤중에 어찌... 칠복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는 마님이 방문할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마님은 문을 닫고 칠복 앞에 섰습니다. 그녀의 머리카락에는 빗방울이 맺혀 있었고 얼굴은 촛불 아래 더욱 아름답게 빛났습니다. 칠복아. 마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녀도 자신이 왜 여기 왔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명확히 말하기 어려웠습니다. 다만 가슴속 깊은 곳에서 솟아오르는 감정을 더 이상 억누를 수 없었을 뿐입니다. 혹시 그날 내가 본 것을 내가 알고 있었느냐? 칠복은 마님의 갑작스러운 물음에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가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곧 깨달은 것입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말해보거라, 칠복아. 그날 소인이 실례를 범했사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칠복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마님은 한 걸음 더 다가섰고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더 좁아졌습니다. 방 안에는 빗소리와 함께 두 사람의 심장 소리만이 울렸습니다. 내가 여인으로서 궁금한 것이 있다.
마님의 떨리는 목소리에 칠복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당혹감과 함께 희미한 욕망의 불꽃이 어려 있었습니다. 마님, 소인은 감히